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하실 때 정부 지원 사업 또는 투자자를 만날 때 사업 계획서를 써야 하는데요. 그 사업 계획서를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갈무리하자면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용 사업 계획서와 투자자용 사업 계획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정부 지원 사업용 사업 계획서를 같이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21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창업 서류에 합격이 됐고 발표 평가까지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모두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창업을 처음 꿈꾸는 대학생들,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인 현재 저와 비슷한 초기 창업가 분들에게 많은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용 사업 계획서는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 등 A4 용지에 지원서를 쓰게 돼 있는데요. 이 파일은 정부 기관 공지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첨부 파일로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규격과 틀에 맞춰서 지원서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주관으로 진행하는 정부 사업은 사업계획서 틀이 비슷합니다. 거의 90% 이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써두시면 추후에 그거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하나를 정말 잘 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반면 투자자용 사업계획서는 프리젠테이션, PPT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이미 틀이 잡힌 정부 지원용 사업계획서보다는 내가 원하는 발표 순서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배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계획서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같이 정부 지원용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바로 이게 정부 지원용 사업 계획서인데요. 가장 첫 장에는 이제 본인의 양력을 간략하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요약해서 한 장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요약 한 장에는 나의 사업 아이템을 되게 쌈박하고 깔끔하게 써주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관들은 첫 번째 장을 보고 다음 장을 읽을지 말지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심사관들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 지원서는 몇천 개, 몇만 개가 되니까 일단 첫 장에서 판가름을 하죠. 따라서 이 요약본을 한 장으로 꼭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창업 아이템명,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한 줄 혹은 두 줄로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약본에서 한 가지 더 팁은 텍스트가 많은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사관들도 사람인지라 텍스트로 쫙 돼 있는 사업계획서보다는 중간중간에 이미지나 그림 파일을 첨부된 걸 시각적으로도 선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 파일은 사업계획서를 증빙하는 자료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표라든지 기사를 캡처해서 여러분이 삽입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문에 보시면 일단 문제 인식이라고 해서 problem,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라고 해서 솔루션이 있어요. 즉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해결책으로, 솔루션으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재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풀고 어떻게 내 사업 아이템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요약하자면 문제와 해결책 두 개 사이에 논리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있게 적어주셔야 돼요. 아, 진짜 사회에, 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 뭔가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 심사관들이 읽으면서 설득이 될 만큼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심사관들이 설득이 되면 바로 그 다음 장을 훑게 됩니다. 그런데 첫 장부터 문제 인식 그리고 솔루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장은 잘 살펴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인식과 솔루션에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의 50%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을 실어서 써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제 사업 아이템으로 예를 드는 게 뭔가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프로블럼, 문제점을 코로나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청년들의 심리 문제가 두각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저는 각 연도에 2030 취업률 그래프를 첨부했고 또 청년들의 심리 문제에 대한 기사를 캡처해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 부분에는 청년들을 위한 1:1 심리 취업 코칭과 1:1 심리 유학 코칭을 하겠다. 그렇게 내세웠고요.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캡처해서 삽입을 했고 회사 코치진 리스트도 같이 넣었고요. 또 1:1 코칭에 대한 장점과 우리 회사의 차별점을 이제 글로 풀어냈습니다. 느낌 오세요? 어떤 식으로 쓰셔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저도 완전 예비 창업자였을 때 이런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감사하죠. 감사는 한데 본인 사업계획서를 완전 오픈하진 않고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어서 이미 많이 널리 퍼진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쓰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영상이나 정보를 보고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 사업계획서의 윤곽은 그려졌지만 감까지는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와 비슷한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저는 제 서류 일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감까지 보태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성장 전략 팀 구성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팀에게, 이 사람에게 진짜 지원금을 줘도 될까? 괜찮은 사업일까? 한 번 더 리체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 미래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팀 구성에는 나의 이력과 팀원들의 이력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쓰면 당연히 안 되지만 최소한 대표가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경험을 어떻게든 연결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1 취업 코칭 및 1:1 유학 코칭을 하는 사업 계획이었는데 저의 이력은 해외 유학 생활을 여러 국가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역량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상 이력, 투자 유치, 마지막에 이러한 정보 삽입란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비 창업가이고 초기 창업가이라면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채우는 게 이상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 없고요. 사실이 없으면 관련 없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하실 때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혹은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선 사업 계획서를 써야 하는데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저의 창업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 재생 목록에 창업 스토리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또 제가 창업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유학, 해외 취업 등등 저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학 및 국내외 취업 재생 목록을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